안녕하세요, 김아람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수십만의 고아와 불황아가 생겨났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이번 강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1960년 4.19 혁명 이후 1961년에 5.16 쿠데타가 벌어졌는데요. 이 쿠데타는 고아와 불황아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친 걸까요? 5.16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이 쿠데타 세력은 이른바 혁명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가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회의 부패와 구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시기에 있었던 관료들의 비리 또는 부정부패를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사실 이 부패와 구악에서 주목했던 것이 도시의 고아와 불황아였습니다. 이 시기에 깡패를 소탕하겠다, 나는 깡패입니다 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사진으로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당시에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은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아, 불황아 또는 깡패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회의 큰 문제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사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즉 사회를 정화시키겠다, 사회악을 일소하겠다 라고 하는 주장을 내세웠던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이들이 혁명정부 1년간의 업적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정부에서 가장 성공한 업적이라고 하는 정책이 바로 이들을 정착시키는 사업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회악을 조성하는 무위무탁한 불황인, 연장고와 음성나환자를 단속하고 이들에게 안정된 자립생계를 유지케 함과 동시에 명랑사회를 이룩한다, 또는 미개간지구의 정착을 실시하겠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5.16 군사정부에서는 이 도시의 불황아 또는 고아들을 농촌 지역에 보내서 정착시키는 사업을 실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착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5.16 군사정부에서는 먼저 불황아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합니다. 이때 당시에 경찰 기록에서도 그렇고 불황아들을 많이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실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단속한 사람들을 아동보호소라고 하는 시설에 수용한다거나 또는 군대에 보내게 한다거나 또는 친척이나 부모가 있는 경우에 연고지로 보내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했던 중요한 사업이 바로 정착사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정착사업은 다른 말로는 개척단이라고 불렸습니다. 개척단이라고 하는 말을 이미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바로 서산개척단이라고 하는 사건에서였을 텐데요. 이 서산개척단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실 규명을 하는 과정들이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척단은 서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당시 5.16 군사정부에서는 자활정착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황인 등을 농촌에 보내서 개간 간척 사업을 하게 한 다음에 이들을 그곳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대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 지역은 서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던 것이죠. 5.16 군사정부는 이 정착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홍보를 합니다. 불황인들이 이 사업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다, 또는 좋은 성과를 거둔 사업이다 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개척단, 자활정착 사업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던 걸까요? 먼저 이 개척단으로 오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척단으로 오는 과정은 실제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부에서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농지를 만들 수 있고 불황인들이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으로 홍보만 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그곳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 과정이 생생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일단 강제로 끌려올 때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집이나 마을에서 놀다가 강제로 끌려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동보호소와 같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가 집단적으로 버스에 태워져서 끌려오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순경들이 젊은 사람들만 보면 잡아갔다 라고 한다거나 차에다가 싣고서 가면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분은 밤에 커튼을 다 치고서 버스에서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고개를 들면 머리를 때렸기 때문에 갈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말하지 않고 숨죽여서 있었던 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비포장길을 지나서 어느 곳에 도착을 하게 됐겠죠. 그 곳 중에 한 곳은 바로 전남 장흥군이었던 것이고요. 그 전남 장흥군에 있었던 분이 이후에 충남 서산시로 이동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즉 여기서만 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이 이 개척단이라고 하는 자활정착 사업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 단속이 되고 강제로 자기도 모르게 끌려오게 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규모는 서산의 사례로만 보면 1000명이 넘는 수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서산시의 사례는 널리 알려진 사례이지만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여러 지역들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고아와 불황아가 5.16 쿠데타를 겪으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개척단이라고 불렸던 자활정착 사업이라는 것이 군사정부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알려졌던 것이었는데 막상 개척단으로 오게 된 과정을 보면 정부가 홍보했던 것과는 달랐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로 개척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그 안에서는 어떠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